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몰라서 알았다 8회 시작합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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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세입니다. 3만 원이고요. 나연하고요. 호수입니다. 어색하네요, 이것도. 근황 짧게. 근황. 특별한 근황이 없네요. 오늘 아침에 5km 뛰고 왔어요. 특별하지 않네요. 네. 아침 몇 시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한 30분 트레이닝하고 한 30분 5km 뛰고요. 곧 다음 달에 마라톤을 뛰어야 돼서. 너무 특별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하지 않아서. 일생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지 않나요? 7시에 뛰는 거. 특별한 근황이 없다면서 이렇게. 군인이 아니고서야. 자다 일어나서 온 제가 한심해지네요. 장염은 괜찮으신가요? 장염이요? 확 나아지다가 식단 조절을 하니까. 근데 매운 거 먹으니까 또 안 좋아졌어요. 어제 불쭈꾸미를 먹었거든요. 아니. 나으려는 의지가 없어서. 이거 약간 조금 간이 괜찮아졌다고 또 술 때려 붓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런 것 아니에요? 같아요. 저도 아팠어요. 강화 쑥떡을 먹고. 쑥떡? 강화 쑥떡. 쑥떡 먹고. 잠들 생각이 없었는데 잠든 거예요. 체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것 때문에 꽤 오래 조금 아팠어요. 음. 살은 안 빠지더라. 나연아님은? 저는 살이 한 2kg 정도 빠졌어요. 뭐 어떻게? 마음고생? 왜? 모르겠어요. 그냥 좀 바쁘게 지냈더니만 이것저것 한다고.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체중계를 올라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바나나 먹고 운동하고 할 때는 안 빠지더니 2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오늘은 치킨을 먹자. 아니 근데 마음고생해서 빠지면 늙어. 몸도 아프고. 푸석푸석한 것 같아요. 얼굴도 그렇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는 그렇습니다. 돼지가 되고 있어. 편한가 봐. 지금 돼지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돼지 사랑스러워요. 시작해 보실까요? 네, 지난번에 저 방송하고 들어봤는데 엄청 많이 떨더라고요. 근데 엄청 잘하시던데. 네, 그냥 막 이야기를 책 읽듯이 그냥 막 아무튼 읽어버려가지고. 진행해야 해. 이런 거. 네. 어떻게든 뭐 빨리 해야 되겠다. 하드캐리.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 많이 못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성격하고 제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못한 자존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제로는 제가 가까워지는 시간 초속 5mm라고 해봤는데요. 엄청난 군뱅이. 네, 군뱅이죠. 왜 부제를 이렇게 지었냐면 저같이 좀 극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무언과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속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판단으로 그렇게 부제를 이생을 다해서 이 한평생 다해서 한 사람 친해지기도 힘들겠는데. 초속 5mm면 엄청 빨라요. 아 그래요? 초속이잖아요. 초속. 초속이 시속이 아니야? 네, 초속이요. 예, 알겠습니다. 초속이면은 핵인싼데? 네. 하지만 그런 게 있죠. 가까워지는 만큼 멀어지는 속도도 있으니까. 네. 멀어지는 속도 빠르죠. 왜냐면 갑자기 뭐 나한테 훅 들어왔다, 내 감정이 좀 상하게 됐다 그러면 뭐 초속 5cm로 그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깝다 그러면 가까운 거고 뭐 멀다 그러면 멀다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 건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이랑 사실 많이 지내야 조금 친해지고 잘 안 맞는 성격 사람들이랑 있으면 좀 이제 멀어지는 게 좀 더 쉽죠. 그래서 오늘 일단 단어는 제가 또 하나 잡아봤어요. 익숙함이라고 오늘 했는데요. 익숙함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투르지 않고 능숙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편집하시는 유리님께 인트로 음악을 아마추어로 넣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튀어요 혼자? 아니, 궁금했어 나 진짜. 저희 각자 알아서 가기로 했잖아요. 아니야. 그거 따로 말씀 안 해주셔서 그냥 그걸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해서 쓰고 있는데 그랬어요? 딱 아마추어를 넣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나 몰랐네. 나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의도는 뭔가 있었을 거야. 아마추어를 선택한 이유. 예, 이유는 모든 사람은 모든 행동이나 뭘 할 때 다 아마추어를 겪고 나서 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뭐 이런 방송이나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아마추어다라는 생각으로 그 배경음악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부탁했거든요. 와 진짜 네. 생각이 깊다. 음. 네. 저는 전혀 몰랐어요. 하나로 통일해서가 하는지. 여러분 이만큼 저희가 대화를 안 합니다. 예. 별로 안- 비즈니스 관계예요. 안 친한 게 예, 이제 예, 티가 예, 나네요. 예. 네. 전 친하다 생각했는데. 상처받았어. 민규는 택도 없다. 상처받아서 또 한 1m 늘어진 것 같은데 멀어졌어. 도망갔어. 이제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단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존감이 자신감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 대충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어느 정도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지난번 화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자존감 높낮이에 따라서 똑같은 충격이 있었을 때 그 느끼는 강도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 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져요. 어쨌든 일단 자존심에 또 떨기 시작하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 성격 극복기. 네. 쉽지가 않네요, 진짜 이거. 천세의 팟캐스트 극복기. 그럼 관종의 심정을 모르겠네. 좀 몰라요. 아. 그 무대 위에서 사람들 막 100명이 날 쳐다보고 있다 이럴 때 어떠세요? 그런 걸 겪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아 그렇구나. 네. 너무 설레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 아니 겪고 싶지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겪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거. 앞에 나서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아서. 소중한 분이야. 이런 분들이 팟캐스트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 맞아.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희망이 있어. 음. 화이팅! 네, 다시 물 한 잔 먹고 다시 들어가. 자,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성격이랑 자존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감이랑 자존감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어쨌든 내향인은 사실 자존감이 좀 낮아요. 외향인보다는 자존감이 내향인이 좀 낮고 아, 진짜요? 일반적으로 낫다. 네, 일반적으로 아, 대체 정말요? 네. 대체로 자기가 오. 소심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의외다. 그 아닐 저도 수도 있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죠. 있겠지. 예, 분명히 존재하는데 많은 대체로 내향인들이 그렇다. 좀 자존감이 외향인보다는 좀 낮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있고 그 네, 그런 것도 있죠. 자존감 높아지려면 그 주변의 긍정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럼 좀 많이 나대는 애들이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남을 신경을 안 쓰니까 예, 자존감이 높죠. 아, 이제 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능력도 생기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 피드백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죠. 예. 아 그렇구나. 이제 내향인은 아무래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 위주로 먼저 어.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이게 아, 매번 눈치 듣는 보고 건데 이런 진짜 거? 외향인은 정말 쓰레기. 쓰레기야. 지밖에 모르고 근데 배려심 없고. 나라서 슬퍼. 난 되게 괴어가 있고 따뜻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뭐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내향인이랑 외향인이랑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 진짜요? 두 명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이마에 영어 2를 그려보라 그러거든요. 아 예. 자기 이마에 그거 예. 네, 봤어요, 본인 자기 봤어요. 이마에 영어 2를 그려보면 내향인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2를 편하게 볼 수 있게 쓰고요. 거꾸로 그려주고 네, 외향인 같은 내 경우는 위주로. 내 위주로 아 진짜 나 쓴다 내향인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렸어 방금. 거짓말하지 마. 내향인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뭐 이게 100%뭐 맞다 아니다는 아닌데 외향인들 쓰레기인 걸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저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교과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과 비교를 하지를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즐길 줄 알고 남의 기대감에 나를 맞추질 않는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정관념이 없다.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고집 센 사람 같은데. 아 맞는 말 근데 같은데. 외향인이 좀 더 고집이 세요. 아. 아 이게- 진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이게도 지극히 제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네, 악플 이런 거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하지 고집 마시고. 깔지를 마. 이 어플리케이션을 네. 깔지를 마. 접근 금지야. 왜 그러냐면 내향인 같은 경우는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남의 의견에 많이 따라가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화를 더 중요하게. 예, 조화를 중요하게 내가 의견을 내 가지고 상대방과 그 말씨름하는 걸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이 이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나한테 특별히 뭐 해가 되거나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주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주장을 안 할 뿐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자존감을 높이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흔하게 이제 나온 것들이 그런 거예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 작은 성취. 예. 그리고 성취감을 맛보고 칭찬받는 거. 그리고 스스로 칭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내향인이 없어서 질문이 참 그래요. 왜냐면 아니에요. 공감해줄 사람이 없어 나. 이게 아니 공감해줄게. 아니에요. 외향인도 베리에이션이 커요. 네. 0부터 100까지 다 치면은 저는 한 중간치쯤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되게 제가 할 수 있는 되게 작은 것들을 많이 해놔요. 오늘 밤에는 꼭 빨래를 하기, 저녁에 뭐 개기, 그리고 청소를 하기 같은 거 정말 그냥 내가 성취해낼 수 있잖아요. 귀엽다. 그거 하고 나면 또 칭찬 듣거든요. 아, 그러면서 자존감을 올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해요. 다 비슷해요. 외향인들도.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느끼세요? 그럼요. 많이 칭찬도 듣고 내 존재가 쓸모 있다라는 게 많이 느끼면서 좀 늦지 않나요? 저는 근데 작은 성취하면서 난큰 성취 뿌듯함을 좋아해. 느껴요. 쾌감? 큰 성취. 뿌듯함을 느끼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뭐 게임도 그렇고 뭐 청소 같은 것도 그렇고 아침 일찍 일어나기라든지 오늘도 그 에어컨 자동차 힘든 에어컨 걸 필터 참고 갈아서 이겨냈을 때 기분 좋아. 아니 난 큰 성취. 그러다 그러다 훅 가요. 작은 거는 뭐 일상이고 큰 성취. 작은 거 여러 번보다 큰 거 한 방. 큰 거 한 방. 한방주의. 훅 가. 근데 사실 저 같은 내향인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뭔가를 한다고 해도 작은 성취감이 안 생겨요. 나도 안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극단에 있어서 그런가? 네, 너무 극이라서 그런가?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이거 뭐 내가 하기는 했는데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나? 라는 네, 그런 것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네. 그러면. 그쵸, 내가 그러니까 하는 일. 네, 내향인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의 기준이 좀 높아요. 이 정도는 해야 칭찬받는 거지 이거 했다고 칭찬받는 거는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재밌다. 그럼 나도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닌가? 저도 왜? 막 이 정도는 그래도 살려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그 약간 스스로한테 엄격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죠, 스스로한테 이제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뚜렷해 아, 보인다라는 거죠. 나는 자존감이 이런 낮구나.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전 거의 큰 성공을 할 때도 똑같고 그때 잠깐 기쁘고요.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지금 만약에 이만큼 했잖아요. 그럼 다음번엔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지. 목표를 그렇게 가혹하게 잡았구나. 팟캐스트 출시하자마자 100위. 100이 그거 못 모르고 했고 다 동의하셨잖아요. 맞아. 그렇긴 해. 하세요. 해봤어야 알지. 응. 이게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닌데 그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 주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서 주위에서 이제 뭐 잘한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잘한다라고 보기보단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왜 귀찮게 그렇게 아니,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진짜 다르다. 재밌네요. 네, 하세요. 그게 진짜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좀 말씀드려보고 좋아요. 싶어요. 네. 오, 좋다. 네. 이게 뭐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네, 들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라톤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은 제가 지금 해보니까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일단 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운동하면서의 마음가짐도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100m 아니면 뭐 5km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뭔가 할 때. 근데 오늘은 5km 뛰고 내일은 뭐 6km 뛰고 1km 더 뛰었으니까 야, 나 되게 잘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잘한 거 하면 아닌가요? 1km 더 네. 뛰었으면? 1km 이상 뛰었으면 분명히 잘하는 거죠. 근데 잘한 건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잘했다고 이제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운동을 하는 거는 맞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는 하는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5km를 뛰고
내일은 6km를 뛰었어요. 그 모레 7km를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분명히 향상이 됐는데 운동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운동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막 심장이 뛰고 저 같은 사람 지금도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데 이 심장의 떨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하게 느껴지면 아 이게 주체가 안 돼요. 내 몸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말해주세요. 그치. 이게 시야가 좁아지고 다 손이 어느 떨리고 정도는 다 네.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많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을 긴장이라는 게 더듬고? 네, 제가 그 긴장이라는 거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본 건 아니고 예전에 본 건데 긴장하는 게 사냥하기 전에는 긴장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긴장을 하게 되면 네. 하나에 더 집중하게 되고 운동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더 유리하게 전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시야도 좁아지고 그 불편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계속 느껴지면 다음번에라든지 그 다음번에 했을 때도 그 옛날 긴장했던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더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긴장감, 심장이 뛰었던 그 느낌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러너스 하이 같은 건가요? 아니 그게- 그거랑은 달라요. 그 러너스 하이는 이제 마라톤에서 뭐지? 네, 네, 어느 정도 호르몬이 호르몬 때문에 낮- 어느 정도 네. 쾌감을 긴장하는 게 낯설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긴장하는 게 낯설지 않도록 훈련. 그러니까 심장 뛰는 게 익숙함을 느끼는 거죠, 이제. 긴장해서 이제 극도로 당황하기 시작하면 맞아. 안 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당황함이 좀 덜해지는 거예요. 나 긴장했어. 근데 그럴 수 있어. 네,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 신체한테 계속 이런 심장 뛰는 경험을 계속 하게 해주는 거지. 네, 네, 네. 평소에도 계속. 네, 그게 맞아요. 효과가 있었다고요? 저는 효과가 되게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심장이 이제 뛰면서 긴장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긴장하면서 아, 내가 심장이 뛰고 있구나. 내가 긴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예전보다는 더 인지하고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거죠. 삼자적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긴장하는 느낌만 있는 건데 이제는 운동을 하게 되면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면서 아, 얘가 긴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게 말장난 같이 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긴장하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조금 달라져요. 네, 무조건 막 손 떠는 게 예전보다는 덜 떨게 되고 그런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내가 왜 떠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니까 좀 덜 떨리게 된다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게 일단 운동을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몸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마음을 조금 더 변하게 해야 돼요. 네, 이 마음을 어떻게 변하게 시키느냐? 제가 했던 방법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전혀 하지 않는 걸 하는 거죠. 내가 싫어했던 거, 내가 불안해하는 거. 그러니까 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솔직히 일반인이 발표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사람 많은 데서.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솔직히 이거 하려고 할 때 처음에 아 이거 잘못된 생각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했던 건데 뭐였냐면 저희 회사 직원들이랑 밥 먹기. 그거를 마음을 먹어야.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직원들이랑 네, 그러니까 얼굴은 알죠. 아니, 오해하면 어떡해? 얼굴만 아는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밥 하실 먹자고. 거예요. 이제.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러니까 극 내향인이라 사실 회사 한 3년, 4년 차까지 우리 팀을 제외한 타 팀이랑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놀랐겠다. 네, 맞아요. 외향인 골랐어요? 내향인 골랐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밥 먹는데 이렇게 고민 많이 한 사람 아마 없을 텐데요. 뭐 처음에- 먹을지 고민을 하죠. 아니, 뭐 먹... 뭐 먹을지는 엄청 많이 고민해요. 그렇지. 그건 엄청 많이 고민해요. 처음에 누구랑 먹어야 될까? 음. 어떤 사람이랑 먹어야 될까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먹자고 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그 고민을 한 6개월 했어요. 6개월이요? 네, 6개월이면 밥을 먹어야겠다고 네. 생각한 다음 6개월 고민. 네 맞아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그분이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6개월이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무슨 고민을 했냐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랑 먹어야 될까 그리고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저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친한 사람이랑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얼굴은 알고 적당히 인사는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또 만약에 이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 솔직히 요즘 뭐 위험하잖아요. 같은 회사인데 네, 같은 회사인데도 어떻게 될지 나 모르니까. 내향인 시리즈 너무 좋아. 아니 점심 한 번 먹자도 네 번 해줬으면 좋겠어. 내향인 시리즈 너무 좋아. 그러니까 6개월 고민했대잖아. 상대방이 뭐라 그럴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다르다. 자꾸 이상한 사람 되는 거 같아. 아니야. 재밌어요. 아니 그냥 재밌어. 신기해서 그래요. 네, 그걸 근데 6개월 만에 끝냈다가 아니라 6개월을 그 고민했다는 게 6개월에 해당했던 사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뽑힌 그러니까 사람. 제가 특별히 이제 생각했던 게 첫 번째로는 여직원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남직원들은 남자기 때문에 좀 편한 느낌이 있어요. 아, 정말 어려운 상대로 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대를 골랐는데 너무 어려운 상대를 잘못 골랐다가는 첫 번째 포기할 것 같아서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한 7개월 전에, 그러니까 밥 먹은 날로부터 7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이 고민을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는데 워크숍에서 우리 같은 조였던 직원이 이 있어요. 정도면 거의 짝사랑 고백하는 워크숍 가서 같은 조였던 직원. 얘기해. 같은 조였던 같은 직원이 조였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이랑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바로 하셨으면 쉽게 하셨을 텐데. 네, 바로 했으면 좀 쉬웠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이 여직원이랑 밥을 먹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워크숍을 갔다 온 이후로도 한 4, 5개월 동안 그 여직원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층이 달라서 네. 한 번도 못 보고 또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얼굴을 못 봤는데 이 사람이랑 밥 먹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이상하게 생각은 하겠죠. 네,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서 대화창을 열었어요. 대화창을 여는데 심장이 막 계속 떨리더라고요. 아, 나 이거 너무 몰입된다 이거. 아니, 진짜. 이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창을 열어놓고 한 2시간 고민했어요. 와.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때 포기하고 싶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향적인 성격인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부터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2시간 동안. 사실 그것도 네. 좀 궁금하긴 하네요. 2시간 고민한 다음에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 여직원이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고. 한 10초간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면 사실 준비는 했어요. 내가 안녕하세요 얘기하면 저 사람이 안녕하세요 하겠지? 그러면 되게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학교 때 사랑하는 여자한테 고백할 때 시뮬레이션 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1회 호감도 없었고 그냥. 아니 호감이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너무 저는 재밌다.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죠. 저랑 밥 한 끼 드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일이 한동안 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일이 사라졌어요. 근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뭐라 그럴지 되게 궁금했었어. 일이 사라졌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오해하기 시작하면 큰일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이 그럼.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는 남자 직원이 그 여직원이 이제 대답을 했는데 제가 밥을 먹자 그랬더니 밥이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술도 아니고 없으니까. 술 한잔 하자는 놀랐겠죠. 것도 아니고. 술 한 잔이 더 이상하지 술 한잔이 더 않나요? 이상하니. 그래? 네. 모르겠어. 점심 한 끼 정도는 뭐 네. 점심 업무상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점심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허무하게 좋지요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나는 그게 너무 허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뭐요? 뭘 기대했어요? 아니 기대한 게 아니라 너무 걱정하고 고민했었는데 상대방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7개월 고민. 네. 내 7개월 고민을 얘는 그쵸. 15초 만에 끝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겪어보니까 어. 사람마다 이게 다르구나. 사람이 정말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다음날 약속을 잡고 가서 밥을 먹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게 더 거예요. 어렵잖아요. 저는 밥 먹자고 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려운데 목격도 없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계속 긴장이 돼가지고 뭐 먹다 드셨어요? 취하겠다. 뭐 드셨어요? 뭐 먹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 그날 너무 긴장했대. 네, 그날 되게 긴장해서 진짜 체했어요 사실. 이거 중간부터 들으신 분은 네. 그 데이트한 줄. 와이프분이랑 첫 데이트 데이트인 줄 시한 아시는 줄. 거.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먹고 이제 헤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를 먹어야 되는데 당장 또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나한테 부담스러워. 네,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갖고 다시 먹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다른 직원 만나고 그러니까 처음에랑 두 번째는 진짜 잘 모르는 직원이랑 그렇게 먹었고 세 번째는 그나마 좀 친한 직원 약간 좀 직급 높고 회사에서 좀 오래된 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입사한 지 한 5년째 되던 해에 제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봤거든요. 그러니까 5년 되던 해까지 제가 그분이랑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밥을 먹자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일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럴 거 퇴사하려나. 퇴사하려고 그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만저만한 내용이 있어서 직원들이랑 밥을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 2명 정도 먹었다. 근데 되게 걱정이다. 왜냐면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먹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너무 많다. 그분한테 이제 흘리는 얘기로 이렇게 조금 소문을 조금 퍼뜨려 달라. 그러면 내가 다음에 누구랑 먹을 때 조금 괜찮지 않겠냐. 전사공지를 해보시지 그랬어요. 아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오버한 것 같아서.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랑 몇 번 먹고 이제 전혀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 조금씩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 내향인적인 사람들도 만나고 외향적인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아니 나는 너무 놀라운 게 하기 싫은 일은 난 안 하는 주의거든요. 네. 그 일이 오라도 나는 안 해. 내가 하기 싫으면. 근데 그거를 참고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엄청난 대단한 진정이다. 것 같아. 저도 뭐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 사람이 변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쉽게 변해지지가 않아요, 잘. 그리고 변화를 하려고 생각하다가도 내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뭘까? 내가 왜 변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게 저 개인적으로 좀 엄청난 큰 일이 있었어서 그거를 한 6개월 동안 매월 겪었어요. 이렇게 겪다 보니까 뭔가 내 마음에 어떤 상처라든지 변화의 필요성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변화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런 큰 충격이 없으면 사람이 변화하겠다는 마음을 잘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야겠다는 어떤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필요성? 네, 절실함까지는 솔직히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밥 먹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고 하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매번 똑같은 형식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서 연기하듯 세상을 살아보는 거는 어떻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다. 연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늘은 정말 내향적인데 내향적인 삶을 살고 내일은 내가 내향적이지만 외향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살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그래볼까라고 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한 것도 있죠. 그러고 보면 좀 솔직한 스타일인 거야. 진심이 아니면 하지 않고 뭔가 친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서 솔직한 거야. 그러니까 맞아. 연기할 수 있으면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네. 싫어도 좋은 척하고 그러면 이게 어렵지가 않을 텐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지금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이게 얘기하다 보면 약간 조금 이상한 데로 빠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두개 프로젝트 얘기했어. 재밌다. 네. 2개 얘기했어 나도 한번 해보고 지금. 싶네. 운동, 밥 먹기. 네, 운동하고 밥 먹기. 자존감을 그렇죠. 높이는 방법. 네. 일단 그 익숙한 거 외의 거를 하게 되면 달라짐을 많이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달라짐이라는 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익숙한 것만 사실 찾게 되잖아요. 익숙함을 찾게 되는 상황에서 저는 변화를 위해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계속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계속 만들다면 왜 그거 있잖아요. 책으로만 세상을 배우는 사람하고 행위로만 세상을 배우면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두 개가 적절히 조화됐을 때 뭐 아름다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겠지만 어찌됐든 좀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생각만으로 사람이 다르다는 걸 아는 것과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사람이 다르다고 느끼는 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다르다는 거를 막 생각하고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전 굉장히 많이 떨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떤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잘하시던데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이러는 거죠.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지금 떨고 있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떨고 있다라고 느낄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내가 떨고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떨고 있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거. 그러면 나는 떠나 안 떠나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모를 건데. 네, 어차피 모를 건데.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떠는지 안 떠는지 확실히 나는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이 떨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죠. 나만 떠는 게 아니라 남들도 떨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심장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 뛰는 거. 그 몸의 변화가 있으면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이제 조금씩 생기면서 나의 어떤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아까 마음 바꾼 얘기 하려다가 엮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 마음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면서 생각도 같이 변화가 되는 거죠. 신기하군요. 그리고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긴장이 어느 순간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음을 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내향인 같은 경우 보통 움직이는 걸 많이 싫어하는 정적이니까. 분들이 많아요. 예. 정적인 거. 집순이 집돌이가 많죠. 예.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활동적인 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를 좀 지루하거나 무료해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장 뛰는 걸 느끼면서 활력으로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해도 돼요? 네, 하세요. 질문 싫어하잖아요. 아니요. 질문하세요. 이상한 질문하니까 우주 플리즈 그렇지. 저기 들어주세요. 이거 이제 팟캐스트 우리 2회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 경험은 어때요? 내향인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그건 궁금하긴 하다. 아, 이거 사실 첫 번째로는 저는 제가 지금 이거를 3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자존감 높이기 프로젝트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운동하고 이렇게 밥 먹고 한 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 게 3년 전부터예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와, 그래도 내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전 느꼈어요. 왜냐면 3년 전에 내가 이걸 하자 그랬으면 하지도 않았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떨고 지금보다 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3년이 흐른 지금은 아,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나아졌구나, 이만큼 변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게 근데 가슴 떨리고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재미는 있어요.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 진짜로 떨려요. 막 그러니까 그래? 끝나고 나면 성취감은 굉장히 많은데 이 하는 이 중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발표할 때 내가 들으면은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그 누구나 그래요. 네. 내가 듣는 게 편하고 좋아요. 내가 발표를 하는 거는 진짜 떨려요. 솔직히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음원이 편집돼서 올라가고 내 목소리를 듣고 이러는 것은 성취감이 있고 네. 하면 할수록 좀 이게 내가 3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자존감 높이기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이런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네, 내가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충분히 저는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느낀 때는 언제예요?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느낄 때는 상처를 덜 받아요. 확실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난 상처를 구체적으로. 안 받아서.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일에서 민감도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에 있어서 상처를 덜 받는데 그 똑같은 일을 설명을 해줘요. 누가 욕했다. 갑자기 뭔가를 얘기하려니까 누가 지적했을 때.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실수를 만약에 했어요. 어. 실수를 했는데 누가 나에게 뭐 너 이런 실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아, 왜 오지랖이야,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실수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좋아졌네. 이거 득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득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네요. 네, 맞아요. 가장 큰 변화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제가 두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하게도 생겼어요. 그 6개월. 6개월.
그 두뇌 네. 두뇌 불가동. 네. 두뇌 불가동. 두뇌 머리 아프지. 네, 근데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웃는 횟수가 좀 많아지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바뀌고 주위에 좀 친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3년 네. 사이에 친해진 사람이 좀 덜어 생겼어요? 네, 뭐 제가 더 열심히 다가가서 생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게 조금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그러게 확실히 저도 한 선생님을 한 1년 좀 넘게 보고 있는데 확실히 표정이 점점점 밝아지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처음 뵀을 때보다 네. 확실히 재밌다. 부드러워졌어. 그러면 앞으로 이거 조금 더 하자. 외향인 가자. 외향인까지 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굳이 그래야 되나요? 초속 5mm로 외향인이 되는. 초속 네. 고민이 생각보다 빠르다니까요. 재밌네요. 나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라서 또 끼리끼리 놀잖아요, 보통. 내향인이 나랑 놀아주겠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나한테 밥 먹자고 안 했겠죠. 내가 먹자고 했었는데 불편했는데 거절을 못했을지도 몰라. 그럴 말 수도 못하고 있죠. 있어. 네. 싫었는데 거절을 못했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밥을 먹은 다음에도 뭐 2차례, 3차례 사실 먹은 사람들도 있고 한두 번에 끝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친해져서 나중에 술도 먹은 사람들도 있고 다들 이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 다르니까 근데 그거는 있죠. 아,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분명히 다르구나 그럼. 라고 하면서 조금 친해지면서 술도 먹자고 하고 이렇게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또 같이 먹자고도 하고. 재밌다. 네. 네. 자, 근데 이런 마음을 먹고 진행하더라도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도 내가 변화했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게 한 6,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제가 해왔는데 1년 전, 2년 전에는 변화했다고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를 악물고 했거든요.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나도 내향인이라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라도 있으면 아마 뭐 3개월 내진 6개월 하고 나시면 금방 포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진 같은 거 찍으면 그렇잖아요. 한 달 전 사진, 하루 이틀 전 사진, 이거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찍은 사진 중에 1년 전 사진이랑 지금을 비교하면 분명히 차이는 나긴 나거든요. 근데 그게 3년 전 사진이랑 비교하면 그 차이가 점점 더 극적으로 나고요. 근데 여러분이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간 변화는 느껴진다는 거죠. 아, 되게 위안이 되네요. 이게 자기기만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합리화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는 현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찌됐든 이런 변화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큰 적이 해도 안 되는데 하면 뭐 할 건데 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기 합리화. 굳이 내가 해서 달라질 게 뭘까? 이런 부분을 가장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려고 해야 되는 거군요. 네. 혹시라도 말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근데 할 수 있다라는 마음 먹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그런 마음을 못 먹더라도 이렇게 해야 달라질 거 없다라는 마음을 없애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누구나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더 좋지만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 3년 동안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장기간이라고 보고 단기간 네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간이라고 보고 했더니 성공적이었고 해볼만 하니까 권장한다. 네, 저는 뭐 나름 성공했으니까 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형 문신 이런 것도 생각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 높이는데 성형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존감 높이는데 좋다고 해서 성형이랑 문신 이런 것들 많이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고민을 했었네. 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한 거죠. 몇 킬로 뺐어요? 지금 마음 먹기 전에 비하면 한 12kg? 와우. 그 이 몸무게를 유지한 지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생각보다 독한 분이. 조심해요. 혼나요. 그러게. 네, 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기는 했는데 살 뺀 사람은 다 독해요. 맞아. 저도 한 20kg 뺐었는데 20kg 뺐어요? 어떻게? 열심히 뺐죠. 운동하고. 아 진짜? 근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외형이 바뀌니까 음. 사실 남들이 볼 때 나는 크게 안 달라졌는데 내 자존감이 달라지니까 네. 왠지 다 꾸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이어트 하면 자존감 많이 높아져요. 네. 확실히 자신감도 외모. 많이 생기고 예. 외모가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줘요. 아. 확실히. 남들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냥 근자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네. 못생겨도 자존감이 높은 케이스 있죠. 네. 나 아니 저 원래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일반화 시키지 마시고. 아니 준비는 안 했는데 네. 저는 이거 하면서 했던 것 중에 다이어트랑 그 다음에 제가 옷을 잘 안 사요. 근데 옷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아 보여주. 네.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도 옷을 입으면 그냥 추리닝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입고 돌아다니고. 보온의 기능만. 예. 근데 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파마. 외형적으로 이제 달라 보이는 거. 거울에 보이는 내가 달라졌구나라는 느낌이 들게. 재밌다. 네. 그래서 파마를 그것도 제일 처음 했을 때 15만 원 주고 파마를 했어요. 내 생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여태까지의 거거든요. 이발비를 다 쏟아부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뭐 그렇게 한 거죠. 나는 너무 칭찬해요. 그러게. 내 칭찬이 별거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칭찬해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소감? 다들 소감 얘기. 저도 3년에 걸쳐서 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군대를 갈까? 하가. 그건 이제 못 가. 아이 그래 알겠어요. 옛날에 뭐 3, 4년이면 사실 전공 하나 더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쏟으면 내가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맨날 생각만 하고 하진 않고 있는데 장기간의 네. 장기 프로젝트를 하나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참을성 기르기 이런 거. 괜찮다. 3번 참기. 아 난 못해. 세관장. 저는 일단 한 2가지 정도 느꼈어요. 일단 평생을 외향인으로 살아와서 내향인들이 이런 고초를 겪고 어려움이 있구나. 그 나름 외향인들도 고초가 있긴 하지만 되게 생각해보지 못한 완전 다른 카테고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뭐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단기간에 뭔가 결과가 좀 잘 안 나오니까 되게 실망을 많이 해요. 초조하고. 근데 뭐 한 3년 정도 저도 생각하고 길게 보고 꾸준히 하다 보면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좋은 생각을 가져가게 될 것 같네요. 저는 지난번 성격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파트도 너무 인상적이고 여기 오지 않았으면 아마 평생을 몰랐을 내향인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그들에게 상처 준 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캐릭터는 상처를 주기 좀 쉬운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나한테 말했는데 그래? 이렇게 해버린다던가 싫어. 싫어. 이럴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고마워요. 잘 들었어요. 예. 근데 모든 내향인이 저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는 워낙 끝에 있어서 내향인 대표니까 우리 네. 뭐 여기에 내향인이 없어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향인 대표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발표하면서 지난번도 그렇지만 그동안 3년 동안 제가 해왔던 거를 정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하니까 나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에 다시 만나려면 저희가 100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다음에 만나요. 꼭